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리서기가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2달 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정치학자 이반 미주호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는 두 나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특정 사항 이행에 대한 논의와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에 대한 기억 보존이 포함됩니다. 이반 메주호는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체결된 협정은 이미 군사 분야에서 상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쇼이구의 북한 방문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평양이 점점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쇼이구의 북한 방문은 러시아가 기존에 계획했던 외교정책 노선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권력 내부의 상황도 반영합니다. 쇼이구가 국방장관에서 안보리 서기로 자리를 옮긴 뒤 그가 강등된 것 아니냐는 억측이 나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반 미주호는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이구의 역할은 막중하다면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뿐 아니라 특수군사작전 구역에 등장하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반 미주호는 가까운 미래에 북한군이 특수군사작전에 계속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 젤로보크 마을에서 TRML-4D 방공 레이더와 아이리스-T 미사일을 격파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비들은 프랑스, 폴란드 용병이 다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50에서 100명의 프랑스 용병이 교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 관련 뉴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까니츠 SBO 특수군사작전의 종결이란 문구입니다. 봐주면서 하는 특수군사작전 단계에서 본격적인 전쟁으로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까엔데에르 프스파엣 부바이누 북한의 참전이란 문구도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매체 차르그라드 기사인데 이와 함께 수미의 200개 페브 폭탄, 브리안스크 지역 침공 중단, 프랑스군 사령관 등 50명의 장교 사망이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나토군이 비공식적이지만 대놓고 특수군사작전 구역에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북한군의 공식 참전 명분 역시 차고 넘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차르그라드는 적군이 러시아의 평화로운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보타주와 테러 공격을 계속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은 SBU의 크림반도 다리 폭파 의도를 확인했고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단순히 적의 군사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적에게 발사해 의사결정센터를 비롯한 여러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적들은 다가오는 보복의 공포에 떨며 정확히 어떤 공격이 날아올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타고 있는 곳은 국경 지역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연이어 테러 공격을 감행한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SBU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오데사에서는 키예프군 고위 장교들과 나토군 고위층이 머무르던 SBU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수미의 바이오 에탄올 공장을 파괴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과 크라켄, 아조프 대대가 상륙 훈련을 받던 니콜라예프의 군사훈련장도 파괴됐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크림반도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항 세력에 따르면 훈련은 영국군 현역 장교와 교관들이 진행했습니다. 니콜라예프 지역의 친러 저항 세력 조종관인 세르게이 레베제프는 러시아군이 적 후방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란 공격도로는 하리코프, 자포르제, 수미, 오데사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또한 오데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사령부 중 하나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약 50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사망한 프랑스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다양한 부대에 배속돼 폴타바 지역의 훈련장으로 보내진 뒤 전투 접촉선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항공우주국은 2024년 9월부터 개발한 사거리 연장 키트가 장착된 PHAV-500 활강 유도 폭탄을 2025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거리가 60에서 80km였지만 개량형은 사거리가 95km까지 늘어났습니다. 수호이 34 전폭기는 이 같은 사거리 연장형 PHAV-500을 4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코메타 M 위성 항법 안테나도 달려있는데 이는 전자 제밍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북한제 M1989 곡산 자주포도 마침내 러시아 포병대 화력전선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 자주포들이 국경 지역과 그 너머 지역에 대포병전에 투입돼 성공적으로 운용된 뒤 일부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가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크레멘나에서 발견됐다고 자르그라드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이 6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루카셴코를 중란하이 거주지에서 맞았습니다. 시진핑은 여기로는 처음 모신다면서 루카셴코를 아주 살갑게 대했습니다. 시진핑은 루카셴코와 회담을 갖고 중국과 벨라루스는 진정한 친구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은 SCO와 UN 같은 다자 기구에서 협력해 패권주의와 강압적 일방주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반제 동맹의 힘을 합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한국 매체들은 요즘 부쩍 시진핑이 낙마 위기에 몰려 벌써 보름이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고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임박해 시진핑이 곧 축출돼 중국이 쪼개진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나 푸틴을 며칠 동안 텔레비에서 못 보면 그새를 못 잡고 초싹대는 게 한국 매체들입니다. 특히 시진핑 신변 이상설은 죄다 해외 반중 매체 논조를 그대로 베낀 것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